석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지만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은 나이를 훨씬 넘어선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한 기업의 회장으로 평생을 일 속에서 보냈고 그렇게 살아온 만큼 주변에는 그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늘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재산과 권력을 부러워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화려한 외면 뒤에 얼마나 오래된 후회가 숨어 있는지. 그 후회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석준은 종종 생각하곤 했다. 젊었던 시절에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옳았는지, 그 순간마다 놓쳤던 것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말했다. 돌이킬 수 없다면 적어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어느 겨울 아침, 석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평소와 조금은 다른 감정이 있었고 조용히 밀려오는 불안감 같은 것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출근하는 길에 일부러 집에서 먼 아이들을 위한 복지센터 앞을 지나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을 지나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복지센터 앞에는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고 그 젊은 여자는 작은 아이 한 명의 옷깃을 고쳐주며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따뜻해 보였다. 그 순간 석준은 아주 잠시 멈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듯했다. 젊은 여성의 이름은 할인이었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이곳 복지센터에서 일해왔다. 삶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비록 힘겹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에게 큰 축복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마음을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내는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석준의 차가 조금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눈과 할인의 눈이 우연히 마주쳤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석준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불현듯 떠오르는 느낌이었고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조여오는 듯한 감정이었다. 석준은 애써 시선을 돌리고 차를 출발시켰지만 그녀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짧은 순간이 그의 머릿속을 떠돌았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석준의 아들 세연이 집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세연은 평소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석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들이 결혼 얘기를 꺼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했다. 그래, 누구인가? 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석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뒤로 젖혔다. 며칠 전 복지센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성.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안 된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세연의 표정은 흔들렸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석주는 말없이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 다르다.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이고 너의 선택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연은 그 말이 또다시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석주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무슨 뜻이냐? 아버지는 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린 씨는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석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러나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가 깊은 상처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처음으로 깊게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석주는 하린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하린을 만나기로 결심한 날 석주는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거대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려는 적은 거의 없었다. 회장으로서의 무게와 아버지로서의 후회가 뒤섞여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다. 복지센터 건물 앞 벤치에는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 사이로 새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런 풍경 속에서 석주는 천천히 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난방기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다. 도와드릴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돌아보니 하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차분하게 다시 표정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누구를 대하든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석주는 이미 한 번 그녀를 본 적이 있었기에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석준이 말했다. 하린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센터 안쪽에 작은 상담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작은 상담실은 낡았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 놓인 나무 테이블,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들, 그리고 선물처럼 놓여있던 작은 화분. 오래되었지만 누군가가 정성스레 살펴온 공간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둘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동안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석주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고르기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단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한 남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먼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다. 저는 세연이 아버지입니다.
하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주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떨리는 숨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그는 단어를 천천히 골랐다. 저희 아들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세연이 아버지가 그녀를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반대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자신의 상처를 숨길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선을 받아왔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의 조용한 차별, 그런 편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아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는 서글픔이 비쳤고 그 감정은 오히려 그를 무겁게 압박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진 게 많지 않다는 거. 할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세연 씨를 이용할 생각도 없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저 저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석주는 그 진심을 느꼈다. 점점 더 무겁게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석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그대를 시험하려던 것이 아니네. 하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 아들 세연이. 그 아이가 자네를 사랑한다고 했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반대했지. 우리는 너무 다르다고. 너와 우리의 배경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후회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석주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들이 말했네. 자기는 나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은 석준에게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가문과 체면, 회사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버려야 했던 여자. 그녀를 떠나보낸 날 이후로 석주는 단 하루도 마음 깊숙한 곳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 공허함이 곧 자기 인생의 그림자라는 것을. 나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깊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석주는 느꼈다. 이 젊은 여자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게. 석준이 말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이제는 나도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네. 그 말은 석준 자신에게도 처음으로 꺼낸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복지센터를 나선 석준은 눈 내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늦은 오후의 회색빛 하늘 위로 말없이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할인을 만나고 난 뒤 마음 안쪽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뭘 지키려고 했던 걸까? 차 안으로 들어와 시동을 걸었지만 그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앞 유리창에 붙은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마치 그 눈송이들이 하나하나 그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오랜만에 서재불을 켜고 앉아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웃고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같은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성격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누구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 가문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도 그는 결국 그 여자를 떠나보냈다. 가문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그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남겼다. 그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저 바쁘게 그리고 무겁게 살아왔다. 그저 권력과 책임, 성공이라는 것에 매달리며 자신을 채워보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은 늘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이 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뭘 남기려 했던 걸까? 성공? 부? 회사? 그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남기지 못했던 건 사랑이었는데.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묵혀있던 후회가 다시금 그의 가슴 깊숙이 올라왔다. 그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아들을 막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누군가의 진심을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짐과 행동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었다. 특히 그 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아버린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석주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을 굳히고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세연아,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날 저녁 부자는 오랜만에 같은 식탁 앞에 앉았다. 집안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세연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려 애를 썼으나 그동안 쌓여온 벽 때문에 쉽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들의 말이었다. 석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연아, 나는 말이다.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석준이 평생 살아오며 아들에게 직접 전한 적이 거의 없던 문장이었다. 세연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세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너는 너의 선택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인생이든 그건 내 삶이지 내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세연에게 무척 큰 의미로 다가온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중요한 말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할인이라는 그 아가씨. 석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를 만나봤다. 세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아이는 좋은 사람이다. 진심이 있는 아이야. 내가 선택한 걸 아버지가 부정할 이유가 없더구나. 그 말이 끝나자 세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한순간 무너져 내린 듯했다. 아버지, 정말 허락하시는 건가요? 석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도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나만 붙잡아두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의 허락은 단순히 결혼 허락이 아니었다. 한평생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벽이 허물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자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도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할인에게 다시 찾아가야 했다. 그녀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 길은 다시 복지센터로 향하게 만들어졌다. 며칠 뒤 석주는 다시 복지센터 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난번과 달리 그는 낡은 코트를 입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떨림은 그때보다 더 깊고 진했다. 한평생 수천 명의 임직원을 상대해 온 사람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 첫사랑 앞에서 말문을 잃었던 그때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상담하던 할인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세상에 그 아이만 존재하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왜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상담이 끝난 뒤 그녀는 뒤돌아 석준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다시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예의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석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네. 그대에게 무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 할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회장이라는 무게가 사과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저는 이해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을 거예요. 아니네. 석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변명이었지.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만 본 건, 내가 평생 후회했던 선택을 또 반복하려 했던 건 모두 내 잘못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세연이가 말을 하더군.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이 내게는 참 무겁게 다가왔어. 할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세연 씨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해요. 평생을 존경해 왔다고 했어요. 다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석주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꾸밈없이 자연스러웠고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대에게 허락을 주러 온 게 아닐세. 그대에게 허락받으러 왔네. 할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제가요? 그래. 석주는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놈이 그대를 사랑한다면 이 아비인 나는 그대를 믿고 싶네. 그러니 이 아비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우리 세연이를 잘 부탁하네. 그 말이 끝나자 할인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세연 씨가 힘들 때 제가 꼭 곁에 있을게요. 석주는 그 말에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듯했다. 그 순간 복지센터 문이 열리고 세연이 들어왔다. 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와 할인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석주는 천천히 아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세연아, 잘 만났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아버지에게도 보여다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이 서서히 같은 온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놓쳐왔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한 작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세영과 하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센터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린의 말이었다. 석주는 그 얘기를 듣자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화려할 필요는 없지. 너희에게 의미 있는 곳이면 그것이 가장 좋다. 결혼식 당일 하얗게 눈이 쌓인 복지센터 정원은 작은 꽃등으로 꾸며져 있었고 아이들은 들뜬 모습으로 곳곳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하리는 눈이 소복히 쌓인 길 위를 천천히 걸어 세연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아이들이 꽃잎 대신 작은 종이 눈송이를 뿌리며 축하했다. 식의 마지막에 석주는 조용히 아들 앞에 섰다. 세연은 긴장한 듯 서 있었지만 석주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아 하린에게 건넸다. 너희 둘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순간 세연의 눈물이 흐르고 하린의 눈도 촉촉해졌다. 이어진 박수 소리와 함께 작은 결혼식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을 따뜻한 장면으로 완성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재의 창문을 열고 겨울밤 공기를 깊게 들이켰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웠다. 그는 창가에 놓인 4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소. 그대가 말하던 그 사랑이 이제야 내 집에도 찾아왔소. 그리고 그날 석주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평온 속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